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기업성장응답센터 성주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부분입니다. 그럼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연구 개요 부분, 그리고 주요 연구 내용,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연구는 최근 저희 예전에 좀 크게 이슈가 됐던 서울 아현 통신구 화재, 그리고 일산 백석 열수송관 사고, 그리고 그 도로 인근 굴착으로나 많은 그는 도로 함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합 재난들이 발생하고, 이런 복합 재난으로 통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지하 매설물들이 매설되는 도로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좀 안전뿐만 아니고 미관도 제한 부분이 많고요. 또한 이는 도로 밑에 깔리는 지하 매설물들이 어떤 잦은 앞서 말씀드린 반복 굴착 등을 통해서 유지 관리비라든지 또 지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한 방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사고 부분이라든지 안전, 미관 저해, 지장물 난립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공동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공동구는 단기적인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50년, 100년의 어떤 장기적인 국가 관점에서 봤을 때 높은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생애주기 비용을 보면 공동구를 일로 봤을 때 단독 관로 같은 경우는 1.19, 그리고 단독구 형태 통신구나 전력구 같은 단독구 같은 경우는 2.3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동구 같은 경우가 경제성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서 말씀드린 잦은 도로 굴착 등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절감이라든지 민원 저감, 또 방제 효과 등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는 도시의 어떤 그런 수용 시설의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수용 시설의 어떤 용량에 대한 변화에 매우 빨리 반응할 수 있어서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동구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현행 공동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요. 현행 국계법상 설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의 굉장히 큰 신도시의 어떤 개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 최근에 어떤 지구 단위의 중규모 택지 개발 공사도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는 설치 기준 면적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었고요. 또 현행 공동구 어떤 설치 기준에는 이런 신도시에 맞는 개착식 박스 구조의 어떤 공법만 제시하고 있어서 좀 더 이런 구도심의 재개발이나 구도심의 어떤 그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려면 그는 개착식이 아닌 굴착식 공법이 필요한데 이는 굴착식 공법, 터널식 공법에 대한 부분이 공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행 공동구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력 중심의 관리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인력 중심의 관리를 하다 보니 좀 그런 유지 관리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그 관리 기관에서는 최근에 어떤 그 스마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유지 관리비의 어떤 경감이 좀 공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아현 통신구 화재나 이런 백석역 사고에서 보듯이 어떤 지하 단면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런 재난 대응이 어떤 스마트 기술의 활용을 통하면 더욱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는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제도도 좀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그럼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내외적으로 공동구에 대한 현황을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구 관련 법, 제도, 지침 등 제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상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44조의 공동구에 대한 부분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어떤 공동구가 도로 밑에 도로 하부에 설치됨에 따라 뭐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그리고 뭐 관련된 그런 설계 기준, 시방 그리고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이 지금 관련된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고요. 안전 및 유지 관리 기준으로는 뭐 앞서 말 여러 가지 거는 법령과 기준 말고도 저희 뭐 관리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세부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구는 안에 그런 수용 시설, 통신, 전력, 뭐 상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 내부가 굉장히 그런 외부 테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및 방호가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행안부와 국방부에서 있는 그런 국가 주요 시설로 지정이 돼서 보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관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뭐 이 구조물 형태다 보니 어떤 지진에 대한 저항을 가지기 위해서 내진 기준도 뭐 기준도 있고 그리고 공동구 안에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 설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제 및 소방 기준도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구 국내에 설치된 공동구 현황을 보면 우선 죄송합니다. 공동구는 크게 주요 관리기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이 67.5km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정부 청사가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전, 세종 이 세 도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는 국토부 소관이고요. 행안부 소관으로는 기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뭐 연장은 긴데 한 100.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앞서 말씀드린 세 지역과 10지역에 이렇게 나누어져 지금 관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 현황을 보면 사실 공동구가 가장 잘 관리되고 보급되어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도 자체도 일본 쪽 제도를 좀 많이 처음에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20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도시 복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공동구를 시범 적용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공동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그 웬만한 도시에는 공동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히는 개착식 박스뿐만 아니고 그는 터널식 그는 공동구 원형 공동구도 설치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는 박스 형태의 그 중세부터 오는 그런 오래된 공동구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반적으로 지작물의 어떤 설치 형태인데요. 그래서 직접 개별 매설을 하는 관로 형태와 그리고 크게 관련 시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단독구.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통신구와 전력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동구인 통합관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구 방식이 국가적 관리, 통합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저희가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저희 스마트 도시도 많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는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구의 어떤 저희 구조물 관점에서 안전 등급 현황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 소관, 서울, 세종, 대전에 총 10개소의 공동구가 있는데 A등급이 3군데, B등급이 6군데 다 어느 정도 다 안전하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행안부 소관 10개 지역의 21개 공동구 역시 A등급이 11개소, B등급 10개소에서 전체적으로 B등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공동구 운영하고 관리되는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구는 국가 주요 시설로 관리되고 사람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 2인 3교대 형태의 6인 정도 이상의 어떤 관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많이 좀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지자체에 갈수록 어느 정도 그는 재정 여건에 따라 좀 취약한 부분도 있던데, 보통은 6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구에서는 이제 6명에 좀 못 미치는 공동구도 몇 개소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공동구의 킬로미터당 어떤 관리비를 보면 약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의 상당수가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해서 한 5분의 3 정도 이상 차지하고, 일부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90%까지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이제 그 매년 어떤 임금 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증가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공동구 관리비도 있는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 공동구 관리비를 부담하는 어떤 수용시설 그 기관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공동구에 관리하고 있는 실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관리자 설문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OC 보통 15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SOC 모든 실무들이 거의 다 개별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동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토계획법에서 아직 좀 독립을 하지 못하고 개별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러 가지 설치부터 유지 관리까지 어떤 전체적인 법령을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좀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법령의 제정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많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는 유지관리 효율성이라든지 재난에 대응 같은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는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좀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동구가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공동구가 저희 그 구미에 설치된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구미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년이 지금 초과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공동구들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구조적 성능이나 그 안에 들어간 수용시설물의 어떤 그런 활용성들이 기존에 설치됐을 때 목적을 이미 달성된 경우가 많아서 이 폐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도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폐기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좀 요청 사항은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좀 가장 큰 요청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더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될까를 봤을 때, 실제 이제 그래서 유지 관리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설치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개별 법령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는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공동구가 설치되는 도로 하부인 특성을 고려해서 이는 도로 관리적인 측면, 공공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도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공동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경제성에서 많이 언급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 그러면 그런 설치를 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안에 들어가는 수용시설물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수용되는 면적의 어떤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현행 200m 이상일 때는 지금 보통 3종 이상, 4종, 5종까지도 많이 설치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향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저희가 한번 봤을 때, 저희가 3종 정도 어떤 시설물을 포함하는, 3종이라 하면 보통 전기하고 통신, 상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3종 정도를 했을 때 가장 좀 적합한 면적이 50에서 200만 사이까지는, 100만까지는 좀 3종 시설물을 했을 때는 타당성과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나왔고, 100만 이상일 때는 4종 이상, 그리고 200만 이상일 때는 5종 이상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수용시설물 한계로 나왔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동구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단면 면적이라든지 전용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장 디폴트로 좀 설치되는 부분들이 전력통신이고, 또 많이 설치되는 부분이 이제 상수도, 하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특성에 맞게 좀 설치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국내 어떤 그 공동구와 관련된 설계 기준들을 좀 분석해 봤었는데, 현행 공동구 기준은 이제 개착식 그 신규 도시의 개착식 박스에 맞게 좀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그뭐 터널식에 맞는 부분이 아직 없어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좀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독구인 전력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원형 터널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외 사례와 국내 사례들이 봤을 때 이제 뭐 이는 공동구의 어떤 단면이나 그런 특징들을 좀 저희가 봤을 때, 아시아권에 있는 터널식 공동구들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의 상하수도 시설들을 좀 포함하는 형태고, 이제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제외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심에 할 때는 그는 원형 쉴드 TBM을 좀 적용해서 굉장히 이제 도심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그 가급적이 한 번에 이제 예전부터 좀 활용된 형태인데, 가급적 많은 시설물들을 포함해서 이제 아예 박스 하나에 격벽도 주지 않고 하나의 박스 내에 하는 그 수용해서 관리하는 특성이 있었고요. 또 뭐 이 굴착 공법 자체도 개착식, 터널식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공법들이 공동구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선진국이 뛰어난 그런 유지관리 기술, 뭐 첨단 기술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 설비라든지는 자동 제어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도시 운영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 도심에 어떤 그 공동구를 설치할 때는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쉴드 방식의 어떤 공법을 좀 적용해서 좀 하나 더 기존에 있는 개착식 박스에 쉴드 공법이 추가되면 공동구의 어떤 신도심 개발, 그리고 구도심 적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지금 유지 관리와 재난 대응에 매우 좀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뭐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뭐 지능형 스마트 그 공동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R&D에서 많이 쓰는 시스템들이 터널도 그렇고 공동구도 그렇고 좀 지능형 로봇이 도입된 레일형 시스템이 많이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영상 기반 관리가 최근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는 일반 고해상도의 CCTV 플러스 또 화재 감지라든지 그런 대응을 위해서 열 화상 카메라 기능, 그리고 요즘은 더 라이더 같은 것도 많이 좀 도입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공동구의 유지 관리와 재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향후 현행 공동구의 어떤 유지 관리 효율성을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어떤 이 도입된 저희가 한 6개 공동구에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시범 적용돼서 도입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면 실제 개별 공동구의 어떤 뭐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표준적으로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공동구의 표준적인 시스템이 좀 개발이 돼서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좀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우선 빨리 공동구에 맞는 표준 시스템과 또 각 공동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별 특성에 맞는 어떤 센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우선 R&D를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들이 실제 공동구에서 좀 검증을 통해서 좀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실제 저희는 설치돼서 이렇게 잘못 활용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좀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공통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출입 보안, 관제 시스템, 또 스마트 디바이스 부분, 설비 부분의 제어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들에서 좀 설치하고 유지 관리 시 고려 사항들을 좀 한번 제시를 했었고요.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또 공동구는 굉장히 그 중요도 때문에 어떤 시험적인 시스템의 설치보다는 항상 어떤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들이 도입이 필요하고 어느 시간까지 어떤 그것들이 어떤 그 내구 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돼서 어떤 그런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이상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도 정비, 이제 건설 기준이나 지침상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 뭐 추가 제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기존 공동구가 설치되는 국토계획법상 그 설치 면적은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한 2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한 50만 정도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부분과, 그리고 어쨌든 기존 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설치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잘해서 어떤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할 어떤 기법에 대한 부분도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와, 또 개별 법령으로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국계법이 아닌 뭐 가칭 공동구법 같은 개별 법령의 제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어떤 기술적인 기준이란 지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규 도심에 설치되는 개착식 박스 형태뿐만 아니라 터널식 공동구 설계에 대한 뭐 설계 기준이라든지 시방도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지 관리와 재난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 좀 필요하고 이에 대한 R&D나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하고, 기존 수용시설의 어떤 보수랑 교체 등을 반영한 어떤 그런 단면 특성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기술 지침이라든지 기준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를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어쨌든 공동구는 지금 현행 기반시설 관리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한 시설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 매설로를 통한 어떤 지하시설물의 관리가 굉장히 관리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한 지하시설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이는 공동구의 어떤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는 제도 부분은 굉장히 지금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연구를 통해서 결론된 부분입니다. 이상 공동구 활성화에 대한 저희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필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관리원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